제가 이걸 보고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때가 3,7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9,800원이고. 그럼 요즘에 신규 대졸 직장인 회원이 얼마 정도 받냐 봤더니 2,800이요? 아니 15년이 지났는데?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월급을 안 준다고. 근데 시급을 올리니까 마치 급여가 다 오른 줄 알아.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그러면 시급만큼 올려줄 것이냐, 월급을. 더 안 준다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AI가 된다? 이거는. 자, 두 번째, 양극화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부자와 빈자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산층이 없어져. 지금 중산층이 많잖아요. 중산층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본주의는 완벽한 제도입니까? 네, 이미 한계에 봉착했어요. 그래도 이거보다 나은 제도를 우리가 만들지 못해서 그나마 나은 제도라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 거죠. 모두에게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죠, 당연히. 저는 이거를 막 부자는 행복하게 살고 뭐 가난한 사람은 불행하게 살고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행복이란 거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걸로만 볼게요. 법이란 거는 원래 공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있으면 웬만한 건 무죄고 감형이 되고, 돈 없으면 웬만한 건 유죄고 더 무겁게 형을 받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전 재산이 1,000만 원인 사람과 전 재산이 1,000억인 사람이 벌금 5천만 원 형을 받아요. 그러면 그 형벌에 대한 무게가 똑같나요? 내가 전 재산이 1,000만 원인데 5천만 원 벌금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차라리 제가 실형을 살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5천만 원이 그렇게 무거우니까. 근데 1,000억이 있는 사람한테 5천만 원은 형벌이 아닙니다. 아예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게다가 그렇게 형벌을 받더라도 감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돈으로. 법무법인의 매출입니다. 김앤장은 1년에 1조 넘게 매출이 나와요. 무형을 파는데 1조. 그러니까 내가 처벌을 덜 받고 싶어서 1조 이상을 쓴다고요. 이게 법을 공평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정도 돈을 쓰고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돈을 얼마나 쓸 수 있느냐가 이 자본주의에서 전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뭐 비싼 자동차를 사고 뭐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내가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내 가족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갈 수도 있잖아. 지금 뭐 람보를 타고 페라리를 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이 공평하지 않게 되는 게 돈이란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죠, 자본주의가.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자본주의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좀 전에 주제로 만든 양극화입니다. 이때까지는 중산층이 굉장히 두터웠어요. 중산층의 비율이 굉장히 가운데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보세요. 제 생각입니다. 제 추론이고. 중산층은 보통 어떤 사람이었죠? 근데 직장인들이나 보통으로 버는 자영업자들 정도가 중산층이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대기업은 사실 부자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대기업도 중산층이 됐고, 열심히 일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 중산층이었어요, 대부분. 근데 이게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눈치채셨나요? 이거 눈치 게임이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걸 보고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2008년도 제가 제대할 때 이걸 왜 제가 기억하냐면요, 제가 제대하고 취업을 생각했거든요. 우리 엄마랑 누나랑 새 아파트에서 벌레 안 나온 것을 살려고 취업을 하면 그렇게 되겠지라고 해서 월급을 막 찾아봤어요. 그리고 아는 형들, 취업한 형들 만나서 초봉 얼마냐? 그때 한 2,500에서 3,000. 제가 들어가려는 곳은 AIG였나? 뭐 그런 보험사였는데 1,800에서 3,000 정도 준다고 했었어요. 그때가 3,7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9,800원이고. 자, 제가 그래서 내 기억이 잘못됐나 해가지고, 왜냐면 지금도 초봉이 3,000 정도 되잖아. 그때도 내가 3,000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기억이 이상한가 해서 찾아봤어요. 2008년도 신규 대졸 직장인 회원이 18,000명의 평균을 냈더니 2,300이었대. 그러면 나는 그래도 좀 2,800 정도 받으려고 했으니까 많이 받으려고 했던 거죠. 3,000 정도 했으니까. 그럼 요즘에 신규 대졸 직장인 회원이 얼마 정도 받냐 봤더니 2,800이요? 아니 15년이 지났는데?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시급은 2.5배가 올랐는데 그 기준이라면 2008년도에서 2.5배가 오르면 6천만 원이 최소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월급을 안 준다고. 근데 시급을 올리니까 마치 급여가 다 오른 줄 알아. 이게 너무 충격적이죠. 이게 잘못됐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그러면 시급만큼 올려줄 것이냐, 월급을. 그러면 10년 뒤에 1,500 줄 것이냐, 월급을 우리한테. 줄 것 같아요? 더 안 준다는 거죠. 그게 제가 너무 두려웠던 부분이었고요. 자, 연봉 700만 원 차이가 됐어요. 16년 만에.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당연하더라고. 이 연봉은 누가 주죠, 여러분들? 당신, 너가 주는 거잖아.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원 뽑을 때 얼마 주고 싶은데 6천 주고 싶어요? 자, 6천 주고 싶은 사람 손. 엠군님 무슨 6천입니까? 저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연봉 2억씩 주겠습니다. 손.
여러분들이 적게 주려는 거잖아요. 그걸 이해하잖아요. 6천도 6천 안 주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3천도 줄까 말까 하잖아요. 초봉 다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니까 그런 거예요. 게다가 단순 노동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대체됐습니다. 이미 프로그램들이, 엑셀이, 파워포인트들이 다 대체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AI가 된다? 이거는 앞으로 연봉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밑에 쪽은. 위쪽은 언제나 하이클래스는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단순 사무직은 돈을 높게 줄 이유가 없다고. 대체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직장 달리던 중산층들이 앞으로 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어렸을 때 저희 아빠들 세대 때 회사 다니면 아내랑 두 아이들 키울 수 있었거든요. 지금 키울 수 있어요? 그냥 일반 회사 다녀서? 이거 솔직히 안 되니까 맞벌이 하는 거잖아. 근데 맞벌이를 해도 돈을 못 모은대. 왜? 맞벌이라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또 아이를 부모님이 봐주면 그걸 또 돈 들여야 되고 또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버나 둘이 버나 비슷하대. 그러면 그 길이 없어. 더 벌어야 되는 거야. 회사 다니고서는 사실상 중산층 자체에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노력을 해도. 그래서 제가 좀 속상한 거는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바뀐 게 없는데 알아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게 보기 싫은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 노력 안 한 사람들은 내려가야지. 근데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은 좀 같이 올라가게 좀 해주라 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자, 유명했죠?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최근에 유명하죠? 38평 9평입니다 6월에 42억의 거래가 됐어요. 요거 분양가 얼마인지 아세요? 18억이었습니다 아유, 얼마인지도 몰라. 관심이 없지. 저런 데는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42억에 팔렸다고. 입주권을 파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냥 입주권을 35억에 팔았어 이미. 이거 제 말 거짓말인가? 호갱노는 이거 끝나고 들어가서 입주권 얼마인지 보세요. 그러면 66%의 세금을 냅니다. 제가 입주 전에 그렇게 팔면. 그렇게 세금을 내더라도 차익이 크잖아. 그렇게 해서 5억 이상 번 거잖아요, 그래도. 근데 우리는 모른다니까, 이런 거를. 이미 부자들은 그거를 짜맞추기를 해놔요. 내가 가점을 높게 받으려고 주소지를 옮기고 막 이런 작업을 한다고. 우리는 부모님들이 안 알려주니까 모른다고. 우리는 무지하니까.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근데 여기 몇 세대죠 지금? 보여요? 몇 세대인지? 2990세대야. 그렇게 20억씩 번 사람들이. 열받지 않아요? 이게 괜찮습니까? 우리가 무지해서 이렇게 된 건데? 자, 그러면 여기 원베일리만 그렇게 됐어요? 지금 분양 앞둔 것도 있고 분양 최근에 된 것들만 가져왔거든요, 강남에. 2900세대, 3300세대, 6700세대, 5000세대 다 최소 10억 이득입니다. 최소. 자, 여기 하나라도 분양받은 사람 있어야죠. 우리도 노력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득을 보겠죠? 앞으로는 안 오를까요? 딱 멈춰? 저기서? 더 오르겠지? 저는 이 기분 나쁘더라고. 이게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제가 지금 이 나이 됐는데도 아무도 저런 거를 청약하라고 안 알려줘요. 아무도. 근데 아는 애들은 다 이미 잡았더라고. 흑수저들은 이게 더 문제야. 그러니까 돈을 안 물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고를 물려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엄마한테 따져요? 엄마, 나 왜 이거 안 알려줬어, 원베일리? 엄마도 모르니까. 알면 엄마도 했겠지. 다 모르잖아. 여러분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너무 속상하다니까? 빨리 점수 맞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득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제 경쟁자를 만들겠어요? 여러분들 이득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데가 삼성동이거든요. 삼성동 봤더니 삼성동은 예전에 지었는데도 이미 쭉쭉 올라가면 여기가 예전 아파트인데도 평당 1억이 됩니다. 30억씩 해요. 그러면 앞으로 쟤네들은 더 오를 거 아니야. 얘는 더 신축이고 더 요지인데. 그래서 이거는 못 쫓아가겠구나. 그러면 여기 깔고 앉은 이 몇만 세대 사람들은 알아서 더 부자가 되고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노력해도 알아서 거지가 되겠구나. 왜? 인건비는 점점 내려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속상했고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이런 아파트들이 떨어질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는 건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내 감정이고 오른다는 거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떨어지면 좋지. 다들 이제 부동산이 너무 비싸니까 떨어지면 좋겠지만 저는 아파트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아파트가 오르는 게 아니라 화폐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게 되는 시점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엄청 눌러놓고 있잖아요. 미국이랑 한국 다. 이게 폭발할 거라고. 이 돈들이 나올 거라고, 시중에. 그 받았던 대출들 몇십 조랑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들에 올랐던 금액들이 시중에 나올 거야. 지금은 주춤주춤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두려워요. 이득은 못 봐도 되는데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직장인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현물로 많이 바꿔놔야 돼요. 저는 그게 본인이 이때까지 해왔던 노력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년 정도로 보는데 내후년까지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현상을 4글자로 요약을 했습니다. 김밥 10,000원 시대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대처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영상은 어차피 남을 거니까 지금은 웃을 수 있잖아요. 야, 김밥 10,000원 이렇게 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2년 동안 제가 체험한 모든 것들로 10,000원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극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빈자는 빈자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거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자와 빈자를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다 다를 테니까. 자산이 많으면 부자, 자산이 없으면 빈자. 자,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산이 되게 많은데 맨날 일하고 맨날 혹사당하고 잠도 줄여가면서 일해. 그러면 부자예요? 자산은 많은데? 맞아요. 이거 정확한데요? 이분? 강제 노동의 여부입니다. 억지로 일하는 시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나게 자산이 많지 않아도 억지로 일하는 시간이 적은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적게 갖고 있어도 억지로 일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부자죠. 왜냐면 주체적이잖아.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게 합쳐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근데 최소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최소치의 자본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 이상부터는 본인의 깜냥, 본인의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억지로 일하다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빈자는 그렇게 되겠죠? 죽는 날까지 돈 때문에 내 시간을 뺏기겠죠. 그래서 그거를 언제까지로 내가 압축할까지 결정하는 게 골포커싱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일할 건지를 정하고 그거를 압축해 놓은 다음에 그 이상부터는 내가 원할 때만 일한다. 그러니까 골포커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네임드분들 오늘 들어왔거든요. 제가 양극화 이런 얘기 해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얼마나 모았는지 모르지만 여기 돈 날린 분도 있고 다시 시작하는 분도 있고 좀 모은 분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어차피 다 똑같이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엔터부터 왔을 때랑 지금이나 억지로 일하는 거 똑같지 않아요? 그럼 못 벗어난 건데 무슨 방심을 하고 무슨 거만함이 생깁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시행착오 좀 겪었거든요. 채권이랑 아파트 그리고 빌딩 이걸로 중간에 좀 당하기도 하고 뭐 이득도 보고 그랬는데 다 오픈할 거예요. 저야 원래 성향 자체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를 감출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 중에 50%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전 너무 기쁘고 영광이죠. 그리고 저는 아직도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자 편의점에서 일해서 내가 그냥 벌어먹고 살겠다 이런 분들은 점점 더 가난해질 거라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이고 살면 돼요. 나는 돈을 많이 안 벌고 자식도 안 낳을 거고 혼자 그냥 내 밥벌이만 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은 이미 막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가 되게 빠른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막차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올바른 코스대로 실수하지 않고 코인이나 주식으로 날리지 않고 계속 해야만 한 번만 미끄러져도 저는 이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커머스로 돈을 벌게 해드리면 다 잘 살 줄 알았어. 제가 좀 순수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다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게 돈을 이커머스로 벌어도 거기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안내할 수 있는 것까지 안내를 하고 좀 도움을 주고 인정을 받자가 제 생각입니다. 오늘 타겟 얘기랑 양극화, 인플레이션 얘기 했는데요. 뭐 저야 당연히 틀리겠죠. 제가 경제에 대해서 엄청 뭐 해박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는 인플레이션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막고 있는 역류하는 거는 물가 인상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빌딩이나 아파트 여러분들이 언제든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언제 사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장 어릴 때 사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싸니까? 물론 이제 지금 사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어릴 때 사는 게 가장 싸게 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 레테르노 청담도 제가 초등학교 때 만약에 그런 건물이 지어졌으면 10억 정도 안 했겠죠. 10억도 안 했을 거야. 뭐 3, 4억 했겠죠. 근데 지금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지금 20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희망하고 좀 발버둥 치자는 제 의미의 오늘의 시간이었습니다.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고 살아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이 많이 남았으니까 한 번쯤 더 발버둥 칠 수 있지 않냐? 한 번쯤 더 발악할 수 있지 않냐? 이 영상에 기분 나쁘실 비타기 분이 있다면 제 말은 다 뻥이니 그냥 장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있더라도 오늘 김밥 10,000원 이거는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달에 비대면 요거는 OT로 대체를 할 거예요. 7월 달에 제가 OT를 할 거라서 그때 오시게 되면 뵙도록 하고, 저는 결핍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갈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할 생각도 없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가장 관여도가 높고 가장 잘 되고 싶은 사람은 그 안에 저라는 거를 한 번 더 증명할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지 않고 그때까지 열심히 하시고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에 지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미움받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거 올곧이 전달하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세요.